반드시 피해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려라.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또 만나고 나면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기운을 받기도 하고요. 만나고 나면 거의 뭐 무아지경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비둘기 밥 주고 그런 분,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이분들은. 나오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갑질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곁에 두게 되면요, 내가 필요가 없거나 내가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나를 하대할 거예요. 돈 이야기는 정말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사람 관계를 깰 수도 있는 게 돈이고요. 그만큼 안녕하세요. 트럭장사 사관학교 자영업자분들의 멘탈을 책임지고 있는 배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사람 반드시 피해라. 인연을 아예 끊어버려라.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또 만나고 나면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런 기운을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만남의 자체가 유익하고 무언가 생각할 게 많아요. 나도 이걸 뭘 해보지 하는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만남이 있죠. 약속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거의 무아지경이 돼서 집에 들어가는 거죠. 비둘기 밥 주고 그런 분들도,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근데 불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근처에 두면요, 나도 그들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난다? 이거는 이제 30,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될 그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 반드시 피해라. 아예 인연을 끊어버려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이분들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혼자 있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약속을 만든다든지 또 만남을 자꾸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있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취미 생활을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독서를 한다거나, 남들이 쉴 때 나도 똑같이 쉬면 어떡해요? 그 시간에 나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해도 좋고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젊음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주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냐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봐요. 그런 것부터가 일단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로지 즐길 수가 있어요.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명상을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명상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했던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생각을 좀 깊게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을까라는 것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요, 남과의 어울리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망했을 때 다행스럽게 저는 인간관계가 리셋이 한번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일하시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불러요.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일로 와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말인 듯 아닌 듯 기분 나쁘게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왜 이래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곁에 두게 되면요, 내가 필요가 없거나 내가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나를 하대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안 돼,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항상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의 그 회로가 안 돼 있는 거죠. 항상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이 많고,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해보나 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변명이고, 대부분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이렇게 피하려고만, 자기가 모면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곁에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남이 누가 잘됐다 그러면 아우 그 새끼 말이야 막 하면서 뒤에서 막 열심히 이걸 하죠. 남이 잘 되는 걸 굉장히 배아파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보면 남이 안 됐을 때, 남이 뭐가 일이 틀어졌거나 안 됐거나 손실을 받거나 뭐 불행한 일이 왔으면 그걸 이야기거리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들은요, 그런 건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못 들은 척해요. 일부러 보면 그랬어? 아유 뭐 안 됐네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걸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꺼내가지고 야 걔 얘기 들었냐? 걔 그렇게 됐대더라. 야 아유 그거 아이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 이건희 회장도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명언 중에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거나 자꾸 그걸 가십거리로 만들거나 이런 분들은요,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허비하느냐? 유흥을 즐기고, 술 먹으러 가자는 게 너무 많아요. 막, 야, 술 먹자, 뭐, 아유, 뭐, 뭐야, 오늘 당근 한 게임 치러 갈까? 자기 시간을 뺏는 거죠. 내 시간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유흥을 즐기고, 아주 가끔이지만 도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친구를 망치고 싶으면 경마장에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한두 번 데려가면 돈 맛을 좀 보거나 그러면요, 그 카지노에서도 나오잖아요. 발 빠지게 하는 방법. 카지노에 발 빠지게 해가지고 그 호구 하나 잡혀가지고 막 그 하는 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카지노 그 드라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경마장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시간은 하루의 시간은요 1440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소중한 시간을 그걸 빼앗아 간다 그러면 이건 돈보다도 소중한 거죠. 돈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야, 나 그거 나한테 줘봐. 나랑 같이 그거 쓰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허비하고 그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자체가 낭비죠, 낭비. 뒷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됩니다. 뭐,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사람들,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물에 침 뱉은 자 그 물을 마시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안 된 거 좋아하고 뒷담화 까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시잖아요. 내가 없을 때 내 뒷담화 까요. 그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염치가 없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탁을 하더라도 당연한 듯이 부탁을 해요. 야, 이것 좀 해줘봐.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좀 해줘봐, 뭐. 우리 사이인데, 뭐. 야, 그걸 못 해줘?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번, 두 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는 배려를 해준 건데, 그 사람을 배려해 준 건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거죠. 안 해주면 되게 삐져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떠냐면요, 자기가 부탁을 하고 안 들어주면 집요하게 계속해서 막 부탁을 해요. 좀 해줘봐. 그러면서.
한번 거절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어려운 부탁을 했구나. 아 내가 무례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좀 해줘봐.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아 째째하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염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염치가 없는 사람 중에 밥 먹고 밥값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꼭 보면. 뭐 내라는 얘기가 누가 사면 어때요? 근데 그걸 남이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술도 그렇죠. 밥도 그렇죠. 아니, 나는 뭐 어렵게 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남이 사고 남이 그런 걸 최소한 그래도 뭐 인사를 듣기 위해서 밥을 사는 건 아니지만 아야 내가 미안하다 야 오늘 내가 잘 얻어먹었다 야 다음에는 내가 꼭 밥을 살게 아유 고맙다 야 오늘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염치가 있는 사람이죠. 아 미안함을 갖고 있구나. 뭐 미안하려고 밥을 사고 술을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잖아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를 툭 치고 가도 애한테 미안해 아이고 아저씨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어도 들어가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없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분이 은근히 나쁘죠. 차들도 끼어들게 넣어줘도 그냥 비상등도 안 켜주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친해지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트럭 장사하게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짜고짜 저 어딘데요? 트럭 장사 하려고 좀 문의 좀 드리게. 트럭 장사 교육하시는 그분 맞죠? 예 맞습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제가 트럭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차는 윙바디를 하면 안 돼요? 꼭 그냥 트럭이어야 돼요? 이거 제가 사과를 팔려고 그러는데요. 사과 같은 건 어디 가서 해오세요?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런 분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전화로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소한 전화를 하면 그래도 몇 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어디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염치불구하고 좀 몇 가지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먼저 보낸다든지 하는 게 예의인데 그냥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를 줄줄줄 하는 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답만 들으려고.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대답을 해줘봐야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죠. 그 잘됐던 잘못됐던 간에 그 가치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가치가 있다면 자기도 그거의 가치에 맞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의가 됐던 꼭 돈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꼭 돈이 다가 아니죠. 사는데 최소한의 멀리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합니다. 아까처럼요 문자를 해서 정중하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염치불구하고 좀 찾아뵈서 문의를 좀 시간을 좀 빼서도 되겠습니까? 너무 절박해서 그럽니다 라고 하면 그거 안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나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들어주죠. 근데 다짜고짜 전화로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원하는 걸 대답을 안 해주거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하죠. 너무 황당한 걸 물어봐서 좀 질문이 질문다워야 되는데 같지도 않은 질문하면 너무 황당해요. 진짜 같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게 전화 끊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욕을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이 새끼 이거 전화할 때 되게 싸가지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싸가지가 없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염치가 없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자기 돈 쓰는 건 아까운데 남의 돈 쓰는 거는 안 아까워해요. 저 아시는 분 중에 지인분의 지금은 좀 멀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있냐면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죠. 그러면 스타벅스를 데려가요. 아니면 수제커피 드립 내려주는데 비싼 데를 데려가요. 자기가 낼 것도 아닌데 뭐 커피값 얼마야 하겠어. 그래요. 저 근데 솔직하니요 스타벅스 커피 가족들하고만 먹어요. 저 그것도 누가 무료 쿠폰 줬을 때만. 저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스타벅스 커피 먹으러 갔는데 누가 아시는 분이 스타벅스 쿠폰 그 5만 원짜리 보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저도 그거 잘 안 먹어요. 저 먹어봐야 메가커피 먹어요. 저 1,000원 1,500원짜리 커피 마셔요. 아니면
편의점 가서 2+1 커피 사가지고 마셔요. 근데 당연하듯이 자기 돈 쓰는 거 아니라고 안 아깝다는 듯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남의 돈이 자기 돈이 아까우면요, 남의 돈은 더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피해야 돼요. 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황당하죠.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정말 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지인한테 부탁을 하죠, 대부분. 근데 돈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저도 그래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하거든요, 지인한테. 제가 망한 후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은행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알아보러 뭐 그런 것 빼고는 지인들한테 돈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이야기는 정말 불편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이 사랑관계를 깰 수도 있는 게 돈이고요. 그만큼 되게 어렵고 신중해야 되는 게 돈 이야기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야, 10만 원만 있으면 좀 빌려줘봐. 아, 그거는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예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 두면. 예? 그 정도의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돈도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도 몰라요. 알아도 말도 안 해요. 시간이 지나면 뭐 잊어버리겠지 하고 돈 10만 원, 20만 원 꾼 거는 그냥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지도. 그러니까 저도 달라고를 못 하는 거고 돈 10만 원 달라고, 돈 5만 원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으면요, 내 돈을 갉아먹고 내가 부자 되는 그런 기회를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두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내 결심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그거죠. 금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익 광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사와 악마가 있는데, 야, 나 담배 끊었어 그랬더니, 야, 이거 전자담배인데 괜찮아, 전자담배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자 쓴 그 통통하신 분이, 야, 좀 도와줘라, 좀. 얘 담배 끊는 된다. 전 그 선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선전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그 선전 만드신 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아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막 끊는다고 그랬을 때, 야, 그래, 이번 기회에 담배 끊어. 야, 성기야, 너 아직 담배 못 끊었니? 담배 끊자. 우리 담배 끊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죠. 옆에서, 야, 한 대 펴, 한 대 펴. 아유, 뭐, 술 마셨는데 어때? 이런 사람은요,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예? 운동 가야 돼. 그러면, 야, 어느 하루 빠져. 그거까지 거. 내 결심을 흔드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운동 가야 돼? 아, 그러면 언제 시간이 되니? 아, 그래. 시간 될 때 그러면 보자. 아유, 내가 미안하다. 야, 네 시간을 뺏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미안해져요. 오히려. 그러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꼭 가야 될 일. 야, 오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을 빼앗겨도 내가 써도 같이 빼앗긴다기보다 함께 해도 내가 아깝지가 않아요. 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의 그와 시간이 즐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내 결심을 흔드는 사람들은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이제 인연을 맺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해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내 소중한 돈을 지키듯이, 내 돈이 그렇게 소중하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돈을 지키고 내가 부자 되는 거를 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난대요. 마음의 심은 언제나 목소리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딱 첫인상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못할 사람은 한 번쯤은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해 줄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연예인들도 만나보고 유명인사들 분들도 만나보는데 이분들이 자주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이유가, 스포츠 선수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한 번씩 인간관계를 리셋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간관계를 한 번씩 리셋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